네 번째 체포영장입니다. 무슨 기사인지 같이 보시죠. 김건희 특검, 윤 두 차례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 자꾸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할 거예요. 그랬는데 두 번째 불른 어제 오전 10시까지도 아무 얘기 없이 안 나왔다. 그래서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겁니다. 특검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하였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의사소견서 없이 윤 또 불출석, 특검, 체포영장 청구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이제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지금 이 특검보가 지금 얘기를 하죠. 아무런 사유 없이 불출석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건데 지금 의사소견서 없이 또 불출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뭐 특검 수사에 대한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김성태 의원님, 네.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약간 자포자기인 거야라는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미 가장 큰 행량이 부여될 수 있는 그 내란죄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특검이라는 것은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주로 부정 비리에 관련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신분 지위에 있어가지고 그럼 자신의 아내의 그 내용을 전부 모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자체가 출석 자체가 대단히 망신살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특검 김건희 여사 특히 특검에 가서 아무리 수사를 협조한들 뭐 법률적으로나 뭐 앞으로 이제 뭐 자신에게 있어서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에서도 결국은 이제 이 방어권 행사는 그냥 재판장에 가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6월 24일에도 특검이 이제 체포영장 청구를 했지만은 그때는 법원에서 본인이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 네. 그런 그때 답변을 보냄으로써 그때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출석 요구를 하는데도 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가타부타 그냥 그냥 자포자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은 이제 체포영장 이 카드를 끄집어낸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도 이제 적극적 방어권으로 출석해가지고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 거부 이런 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은 안 보여드리는 게 서로 특검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대통령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약간 자포자기 심정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미 받고 있는 내란 혐의 자체가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이 형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보다 더 심한 뭐 형이 나올 수 있겠어라는 생각도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나왔죠. 이번이 저희 키워드 네 번째 체포영장입니다. 앞서서 공수처에서 두 번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 처음 이제 시작하지 않아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건 기각이 됐었거든요. 임주혜 변호사님.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이 김건희 특검에서 청구한 이번 체포영장, 네 번째 체포영장, 이거는 발부가 될까요? 사실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네. 이미 구속 상태에서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내란 특검에서 수사 소환을 요청했는데 이에 거듭 응하지 않고 있어서 구금 상태지만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한 상황이거든요. 그쵸. 사실 실무상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체포영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금이 되어 있어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서는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 강조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건강상의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소견서라던가 그 이외에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건강에 어떤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지 입증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도 지금 구속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내지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네.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내란 특검에서는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자진 이제 소환을 응하겠다. 내가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이지 네. 어떤 다른 사유가 있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렇게 소환에 불응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다소 높지 않나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네. 사실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제 전 국민이 알고 있어요. 강제 인치라고 얘기를 하죠. 강제로 이제 끌고 데리고 이 나오는 이걸 강제 인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강제 인치를 위해서도 체포영장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 김건희 특검은 따로 또 강제 인치를 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문이 내란 특검에서도 강제 인치 하려고 했지만 못했는데 김건희 특검은 할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오늘 보도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 같이 볼까요? 네, 이 체포영장 발부 요거 말고 저희 중앙일보에 나와 있었던 그 부분 같이 볼까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요거군요. 수사팀이 직접 서울구치소에 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를 해서 특검 사무실로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할 계획이다라는 건데 이 얘기인즉슨 변호사님 양쪽에 팔 딱 껴서 끌고 나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실현이 가능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검찰 측에서 인력이 서울구치소로 파견이 되는 것까지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이 진입까지는 가능하는데요. 네. 여기는 교정당국입니다. 실제적으로 교정당국에서 지금 구금된 피고인의 어떤 인신에 대한 조치를 하려면 결국 교정당국의 인원이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실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은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이 상황을 지켜보고 네. 지휘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는 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하. 서울구치소의 인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전에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되어 발부된 상태에서 내란 특검 특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반복됐던 그 문제, 과연 누가 억지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말 그대로 끌고 나올 것이냐는 여전히 미지수거든요. 아하. 이 부분에 장애물이 나와 있고 뭐 어떻게든 끌고 나와 조사실에 앉힌다고 해도 마지막 네. 장애물 또 남아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할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높은데 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문제되고 있는 혐의점들은 결국 그러니까 뇌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된 쟁점인데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야 가능한 그런 범죄 유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선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한 입장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조사를 미루거나 응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사관을 직접 구치소로 이 파견을 해서 보낸다고 한들 실제로 정말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서 양쪽 팔을 뭐 잡고 끌어낸다고 할 때 양쪽 팔을 잡고 신체적으로 어떤 물리력을 행사를 하는 주체는 교도관이어야 되지 수사관일 수는 없는 거다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최인호 의원님 앞서 내란 특검 때도 수사관 뭐 파견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파견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만 뭐 실행은 되지 않았었는데 결국은 교도관이 지금까지도 구치소에서 구치소 쪽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기엔 그러니 수사관이 나와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번에 강제 인치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체포영장 나와도. 뭐 국민들 정서로 보면 아니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속도를 내야 되는데 네. 윤석열 부부가 몰랐을 리 있냐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수사를 나와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왜 안 나오느냐 뭐 분노가 상당하겠죠. 그런데 실제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했지만 사지를 들고 강제로 끌어 나온다.
과거에 저도 이제 학생 때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학생운동 때. 네. 그때 보면 그때는 인권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좀 네. 어색하긴 하네요. 네. 사각지대가 있었죠. 그때는 네. 뭐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도 저희들이 보기도 했지만 네. 요즘은 일반 이제 행사범들도 그렇게 쉽게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 실제 또 전직 대통령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나 그런 걸로 봐서 본인이 정말로 강제로 뭐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참 바로 집행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버꾸라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또 이런 장면에서도 사실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아니 검찰총장까지 지내고 대통령까지 지낸 분 아닙니까? 평생 법조로 살았던 분이 아니, 저렇게까지 온 특검 조사 또 재판 다 거부하고 특히 김건희 특검은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내란 재판은 정치 사범으로 해서 자꾸 사면을 기대할 수 있는 뭐 건덕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패 비리에 엮이면 또 수사받으면 국민 정서도 더 나빠지고 앞으로 사면 복권도 더 멀어진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극력 지금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데 특검은 어떻게 하든 좀 신병을 또 확보해서 국민 정서도 충족시키고 수사에도 좀 진척을 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인호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김성태 의원님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계세요. 말씀해 보시죠. 참 뭐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이죠. 과거에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이제 뭐 강제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뭐 당사자들이 이렇게 출석을 소환을 또 직접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다 해서 그래서 절충한 부분이 구치소 내지 또 감옥에서 별도의 이제 이 수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수사 응하고 그랬죠. 그런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검 입장에서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반 행사사범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정치사범이고 이 특검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고도의 정치행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산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갖다가 인치를 통해서 끌어낸 모습으로 그래도 우리 특검은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역할을 다 했다. 그런 걸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수사를 갖다 어차피 이 수사의 결정은 또 결과는 기소로 이어질 건데 그 기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사의 방법은 많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국민들에게 볼상사납고 끌고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그런 특검도 결국 국민들에게 볼상사나운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양측이 별도의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그럼 자신이 수감돼 있는 방에서 나오기 싫다면은 구치소 내에 별도 수사 뭐 수사실이 만들어져서 거기 가서 수사는 적극적으로 응해 주는 게 저는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국민적 상식이고 특검도 그 방식으로 좀 절충을 시도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사실 이 조사하는 게 굳이 꼭 특검 사무실로 불러와서 여기에서 조사를 하지 않아도 역대 다른 대통령들 보면 구치소 내 다른 공간에서 방문 조사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굳이 지금 현재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방문 조사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딱 선을 긋고 그리고 소환하고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하고 이런 부분은 망신 주기 차원으로 보면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적인 어떤 다른 방법 대안을 좀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일단 지금 봤을 때 아까 그 말씀하셨죠. 나오지 않겠다는 사람도 국민들은 볼정사나워할 거고 하지만 안 나오겠다는 사람을 굳이 끌어내리려는 것도 국민들은 볼정사나워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이 계속 재판도 소환도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난감한 상황일 수 있는데 더 난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다음 기사 볼까요? 윤 계엄 배상 판결에 부울경 2,700여 명, 서울 600여 명이 줄 소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관련해서 판결 결과가 나온 게 여기에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이 지금 소송 주체로 해갖고 10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뭐라고 나왔느냐. 정신적 피해 인정, 위자료 10만 원 지급하세요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요것 자체도 사실 이슈가 됐었죠. 104명한테 10만 원씩. 물론 아직 1심이기 때문에 뭐 2심, 3심까지도 갈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요게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그 뒤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울경 시도민 2,700여 명이 8월 초, 다음 달 초에 이제 제기할 예정이다. 보시죠. 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1,200여 명이 제출했는지 현재까지 600여 명 정도 모집이 됐고요. 8월 초에 마찬가지로 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광주 여성변호사회에서 23명이 이미 이건 접수가 돼서 1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임 변호사님, 보통 우리가 비슷한 사례로 이렇게 소송이 지금 들어가는 집단 소송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 소송이 들어가면 이게 지금 이미 1심에서 10만 원 지급하라고 나왔으면 2,700명, 1,200명, 23명 다 지급하라고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의 집단 소송은요, 극히 네.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관련 소송이나 증권 관련 소송, 환경 관련 소송에서는 피해자 중에 일부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그 승소의 효력이 미치는 그것을 네. 우리가 법적인 의미의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소송은요, 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면서 함께 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지 이 법적인 의미의 집단 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1심에서 10만 원의 배상 판결이 인정된 이 사건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제기되는 모든 소송에서 다 10만 원 이상의 적어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자면 개개인의 이 사건별로 다른 판단은 충분히 내려질 수 있지만 네. 일단 1심에서 이 정신적 피해 10만 원이 인정된 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른 재판부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줄줄이 이런 배상 판결을 내려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집단 소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보통 환경 아니면 어떤 경제 금융 쪽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뭐 주식 피해라던가 아니면 뭐 통신사의 어떤 무슨 이런 피해들을 얘기할 땐 집단 소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좀 다르다 그래서 피해자 일부가 승소를 했다고 해서 나머지가 다 인정을 받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건건이가 다 다르다. 그래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앞서서 나온 판단이 1심이긴 합니다만 일단 지급을 해라라는 건데 이 판단이 나오고 난 다음에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국민 모두가 계엄의 피해자라고 판단한 만큼 곳곳에서 추가 소송이 따를 걸로 보입니다. 드러난 윤석열과 김건희의 재산은 80억 원입니다. 8만 명이 10만 원을 청구하면 딱 80억, 윤건희 부부를 알거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송순호 최고위원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80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8만 명이 10만 원씩 받으면 딱 80억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소송 걸자라고 이게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산시키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최인호 의원님. 지금 이 송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에 흐르는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정서적으로 보면 또 통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만큼 국민들이 네. 아니 뭐 자신들의 그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재판도 거부하고 수사도 거부하고 온 특검이 지금 머리를 지금 싸매고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 104명이 성소하니까 빛의 속도로 또 뭐 그 강제 집행정지 신청도 해버렸습니다. 바로. 자신들 재산 지키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적극적이고 빠르냐. 이런 정서로 감안하면 충분히 아이고 80억 저거 다 뭐 소송해야 다 걷어들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뭐 부부 다 재산을 다 합쳐서 다 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좀 더 따져봐야 되겠고 실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이 7억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04명이 이제 성소를 했는데 저것처럼 부울경에서 2,700명이 해서 10만 원씩 이겼다 하면 2억 7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 6천 명 정도만 받아도 7천 명 정도만 받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은 이제 다 이제 그 위자료로 다 내놔야죠.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했듯이 국민들은 10만 원 받으려고 10만 원 더 듭니다. 개별로 소송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송을 내겠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인데 실제로 돈까지 다 받을 수 있을는지 그것은 좀 더 법적인 것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징표라고 봅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으나 자꾸 너도 나도 이렇게 소송을 하겠다고 참여 인원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국민적 분노의 어떤 이 임계치가 상당히 좀 올라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성태 의원님. 예.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 좀 전에 입장 밝혔듯이 이걸 이제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갖다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유도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렇게 권리 당원이 네. 110만 명이 넘어요. 120만 명 가까워 되는데 네. 그 사람들만 신청해도 그냥 다 끝장을 볼 수 있는 건데 굳이 뭐하러 일반 국민들에게 또 이렇게 민주당이 팔걷어 붙이고 나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명히 국민적 감정에는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처신을 하고 있어요. 비록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더라도 그러니까 하루 빨리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사과와 사죄의 말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법적으로 방어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국민적 정서에 그런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사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돈 10만 원 받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당신은 왜 사죄하고 사과하지 않느냐. 네. 그 메시지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10만 원 정도의 1심 결과가 이제 나왔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이게 전부 또 80억 가까운데 재산은 뭐 70, 한 4억이 김건희 여사 앞으로 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앞으로는 불과 6억 얼마, 한 7억도 못 되는 돈인데 이거는 부부 연대 책임이 없어요. 또 성소가 나오더라도 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신 주기로 국민들의 그런 참여 의지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사안들이 나오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또 뉴스가 되고 또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는 이 자체가 이 보수의 본선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지 이거 한 대목이 바로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시면 어떡하나라는 안타까움이 들 만큼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이 이런 모습 자체가 어쨌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정말 국민들이 10만 원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는 거겠느냐. 왜 사과 안 하는 거야? 왜 인정 안 하는 거야? 라는 다른 말에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의힘 입장에선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계속 윤 전 대통령 뭐 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윤 전 대통령 말고 이 사람도 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오라고 했는지 같이 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명태균 씨죠. 오정희 특검보 오늘부터 이틀간 명태균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일부터 이틀간이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무려 연달아 이틀이나 부릅니다. 그 뭔가 할 얘기가 물어볼 게 되게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난번에 28일에도 오라고 했는데 나 못 가요라고 거부했었거든요. 임주혜 변호사님. 이번에는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소통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오는 걸까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특검보가 밝혔다면은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은 되지 않았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다소 높지 않나 이런 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명태균 씨 입장에서도 특검 측이 어느 정도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심증을 갖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일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법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같은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물증들을 확인한 이후에 사실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특검 입장에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네.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사실 명태균 씨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소환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표현도 나왔고 네. 이 명태균 씨 입장에서도 어떤 물증들이 제시가 되었다면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는 것이 본인의 어떤 방어권 행사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어떤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명태균 씨 아마도 오늘과 내일 조사에는 응할 걸로 보인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이 수사하고 이런 부분들, 공천 개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이다, 키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키맨 명태균 씨가 지난 3일, 4일쯤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중요한 건 내 입에 달려 있다. 김 여사가 무기징역을 받을지 10년을 받을지 20년을 받을지는 내 입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에서 날 부르겠지. 특검은 내 입에 의존을 많이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면 김성태 의원님 보고서 하다고 웃으셨는데 지금 내 입에 지금 김 여사가 몇 년형 살지가 달려 있어라고 했는데 오늘 내일 나와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8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뭐 정치 경험 뭐 1년 아무런 뭐 정말 전무후무한 어느 한 친구가 지금 유력한 당권 후보자들 전부 사전 면접 자신이 직접 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꼴이 돼 있는데 특검 입장에서도 이 명태균 씨 입에서 네. 김건희 여사 무기징역 받을지 뭐 10년 5년 받을지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뭐 특검이 매달린다면 특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명태균 씨가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의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이미 창원지검 소사를 통해 가지고 네.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창원지검에 흔히 말하는 그 파일이라는 걸 다 제출했어요. 네. 특검은 지금 그거 다 파악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정원 진술을 아마 받아낼 거기 때문에 뭐 그 선에서 이제 명태균 씨는 자기가 어느 선까지 할지 그건 모르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검하고 앞으로 명태균 씨가 무슨 딜이 있는 건지 자신이 또 뭐 김건희 여사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3의 또 인물을 이야기해가지고 네. 또 뭐 대한민국 또 정치계가 또 발칵 뒤집일 그런 일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명태균 씨가 이미 창원지검에서 뭐 압수수색해서 이 증거 물증 다 주고 창원지검의 수사 내용이 그대로 지금 특검으로 왔는데 본인이 이제 와서 뭐 어떻게 더 말을 한다고 여기 뭐 특검이 좌지우지하겠냐. 그럼 그건 특검도 아니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오늘과 내일 증거를 특검에서 들이밀면서 물어볼 때 어떤 정도의 수위를 얼마나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할 것이냐. 여부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요즘에 계속 압수수색 여기저기 하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 목걸이였었죠. 저희가 어제 그제 계속 이 목걸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목걸이 모조품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 모조품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모조품이었다고 라고 황당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나토 순방 때 김건희 6천만 원 목걸이 착용 대통령실 우려 있었다라는 거죠. 네. 목걸이를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대통령실에서 아유 이거 하지 마시죠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걸 보겠습니다. 옷을 입어보는 자리에서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 여사한테 옷이 예뻐서 목걸이까지는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 착용을 애둘러 좀 만류를 했는데 김 여사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 여사가 정말 본인의 의지로 되게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했구나라는 건데 근데 지금 모조품이라고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 특검이 김 여사 측의 모조품 주장을 제시하자 이 지금 이렇게 만류했었던 이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최인호 의원님. 사실 대통령실에서 또 근무도 하셨었고 했는데 보통 이 정도 말리면 보통 아 그래요라고 안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아마 부속실의 뭐 관계자인 것 같은데 네. 얼마나 화려하게 보였으면 정상회담 가는데 무슨 목걸이를 6천만 원짜리 누가 봐도 이건 온 세계가 지켜보는데 대한민국에 국격이 있으면 그에 맞게끔 그냥 조신하게 이렇게 가면 되지. 목걸이를 아주 화려하게 6천만 원짜리까지 착용하고 간다?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아마 그 말인데 진품이니까 그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저 정도까지 말렸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했다. 굳이 목걸이 착용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전 여사의 과시욕 이것 때문에 본인이 그냥 뭐 자충수를 뜬 거라고밖에 더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모조품이다라고 밝혔지만 진품은 이제 당연히 어디 숨겨 넣었겠죠. 압수수색 가면 아이 그 오빠와 관련되는 친인척도 다 압수수색 대상이 될 건데 거기에 탁 모조품을 남겨놓고 진품 어디에 숨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기만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굳이 모조품인데 하지 말라는 만류를 뿌리치고 본인 의지로 굳이 목걸이를 했겠느냐. 진품일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더 높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품의 실체가 어디 있는지 특검이 그 향방을 쫓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